며칠 전에 한국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퇴직금 헛짓하지 마시고 배당주 매수하세요. 제발 자영업 한다고 소중한 퇴직금 날리지 마세요. 퇴직금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꼭 악의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으로 망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다뤄봤었죠. 그런데 대댓글을 읽다 보니 눈길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당주는 너나 하세요. 순 사기입니다. 평생 가격이 유지되는 줄 아냐. 폰지 사기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댓글을 받으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막 열정이 불타올라서 이건 무조건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꼭 배당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은 폰지 사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은 막연히 폰지 사기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뭐라 확실히 대답하기는 어려웠던 분들, 그냥 영상이 자주 올라와서 좋으신 분들도 다 좋습니다. 오늘 그 확실한 답을 얻어 가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폰지 사기와 배당 주식 두 개 모두 투자를 하면 돈이나 배당을 준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폰지 사기도 확실히 돈 줍니다. 그래야 마케팅이 되죠. 물론 처음에만 잠깐 줍니다. 어떻게 주나요? 대부분 잘 아실 텐데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나눠주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피라미드처럼 다단계로 끌어들입니다. 언제까지요? 들키기 전까지요. 그렇게 계속 남의 돈으로 소수의 똑똑한 몇 명만 돈을 먹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배당 주식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당 주식은 기업의 실제 수익 구조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줍니다. 실체가 없는 폰지 사기와는 명확히 다르죠. 오늘 한번 제대로 뜯어봅시다. 코카콜라의 10K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례 보고서, 사업 보고서 같은 거죠. 이런 문서에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항상 포함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 1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보는 거 코카콜라죠. 당연히 콜라 팔아서 작년에 60조 넘게 벌었습니다. 폰지 사기엔 이런 거 없죠. 여기서 콜라 만드는 재료비, 인건비,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이걸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이제 37조 남았고요. 여기서 콜라 같은 판매 제품을 직접 만드는 비용 말고요. 나머지 판관비, 그러니까 광고비, 임대료, 일반 직원들 인건비 같은 거 포함되고요. 이걸 뺀 게 그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헷갈리셨을 영업이익입니다. 직접적으로 물건 제작, 그리고 영업에 포함된 비용이 제외된 이익이죠. 여기서 크게 이자 손익이나 법인세를 제외하면요. 그게 바로 순이익입니다. 직접적으로 물건 만드는 비용에 간접적인 영업 비용까지, 거기다 세금까지 빼면 최종적인 이익, 대략 15조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왕 보는 거 곁다리로 하나씩 같이 볼게요. 코카콜라의 자본이 35조 정도 되고요. 순이익이 15조였죠. 이렇게 두 가지 지표로 계산하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냐는 뜻입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매우 높은 수치고요. 자, 계속 가보면 이 손익계산서에는 EPS, 주당 순이익이라는 지표도 같이 나와 있고요. 이 지표를 이용해서 정말 유명한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코카콜라의 주가는 대략 60달러 선이었고요. 이 두 가지를 계산하면 대략 24 정도 됩니다. 현재 주가가 기업의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죠. 물론 폰지 사기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기업들은요,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 간의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판단하고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그 가격에 명확한 이유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어서 현금 흐름표입니다. 앞서 봤던 순이익의 일부 사항을 더 계산하면 현금 흐름 총액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이걸로 실제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 살림살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투자를 합니다. 자산이나 장비 등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아주 중요한 활동이죠. 여기서 일부 운영 자산에 필요한 지출만 빼서 계산하면 그게 FCF, 잉여 현금 흐름이 되고요. 쉽게 보자면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부채를 갚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대표적인 ETF가 바로 SCHD, 슈드죠. 슈드는 이 잉여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을 봅니다. 이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부채는 얼마나 작은지, 다시 말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이 값이 좋아지려면 앞서 보셨던 매출부터 순이익까지 최종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높으면서도 부채는 적어야겠죠. 기업이 전반적으로 탄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경우 이 값이 10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가진 빚을 10번이나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주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카우즈라는 ETF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었죠. 이건 시가총액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을 봅니다. 이 단순한 로직만으로도 스파이와 거의 비슷하거나 시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기술주가 거의 없으면서도요.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부 항목들이 여기 재무 활동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사주 매입이죠. 거의 7조 가까이 썼고요. 배당금 지급으로는 거의 11조를 썼습니다. 이 부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장부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주주에게 이렇게 환원되는 겁니다. 저만 감동받은 건 아니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PKW라는 ETF도 있습니다. 이 ETF도 성과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배당금까지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순이익 대비 배당금, 배당 성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데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아주 낮은 지표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콜라를 팔아서 순이익을 남기고 그걸 다시 한번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고 최종적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까지. 놀랍게도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그걸 무려 100년 이상이나 해왔습니다. 첫 배당 지급이 무려 1920년이고요. 그걸 지금 현재 2020년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폰지 사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아니, 그리고요. 하물며 아무리 폰지 사기라고 해도 50년, 100년 넘게 지속하고 배당 줬으면 그건 인정할 만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 실적에 총창력에 총창력이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배당이 성장해왔다는 말은 그 이전의 순이익도 매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그만큼 기업의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살아남았다는 아주 중요한 반증입니다. 배당 주식은 특히 주식 중에서도 폰지 사기와는 거리가 가장 멀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금융 문맹이라고 하죠. 저의 큰 사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동인도 회사. 물론
좋은 예시는 아니죠. 400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영국에 하나, 네덜란드에 하나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이렇게 400년 전부터 배당을 줬습니다. 정관 조항까지 다 남아 있고요. 증권 거래소도 있었습니다. 1610년에 첫 배당이 나왔고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200년 전부터 많이 설립되고 또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 3M, AT&T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배당 시작한 지 무려 100년이 넘었고요. 근데 이것도 빠른 게 아닙니다. 제약회사 화이자, 듀퐁, P&G, 콜게이트, GE 이거 전부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1800년대 후반부터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머크, 킴벌리, 존슨앤존슨까지 이런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정말 역사가 길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야 막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꼭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봤던 기업들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죠. 대표적으로 AT&T 그리고 GE를 볼 수 있습니다. AT&T 첫 배당 무려 1919년이고요. 최근까지도 배당 주식으로 정말 유명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부채가 너무 많아서 배당금이 이렇게나 줄었습니다. GE 여기도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사업도 안 되고 이어서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대폭적인 배당 컷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코카콜라 같은 투자를 하기 원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최소한 기업을 분석하거나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으니까 누가 추천하니까 투자하죠. 그럼 앞서 봤던 결과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좋으니까 이게 포함된 ETF를 찾아보는 겁니다. 스파이, 슈드, VIG, 익숙한 ETF도 많이 나오죠. 근데 뭐가 됐든 300개가 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겐 쉽지 않겠죠?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필터링을 걸어보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코카콜라의 주가 상승은 대략 70%, 배당률은 2.8%, 배당 성장률은 연 5%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최대한 코카콜라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준 ETF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히 결과가 나오고요. 배당 ETF는 3개 보이죠? 각각 이 정도씩 코카콜라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카우즈도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ETF를 찾는 방법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먼저 배당 성장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다는 코카콜라보다 그런 좋은 기업들에 100개씩 투자하는 ETF들이 시기에 관계없이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주가와 배당을 모두 합한 배당 재투자 결과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좋다는 코카콜라보다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100개씩 묶어둔 ETF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ETF들의 배당이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꾸준히 오르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슈드의 로직을 살펴보자면 먼저 연속 배당 지급과 배당 성장률이라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이런 기업은 자동적으로 걸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내용이죠. 부채 대비 잉여 현금 흐름. 이렇게 기업 운영을 잘 못해서 부채가 심한 기업들도 다 걸러줍니다. 물론 이렇게 배당이 떨어지기 전에 앞서 봤던 지표를 통해 먼저 편출됐겠죠.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ROE까지 이렇게 여러 지표들과
그 지표들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대한 나쁜 기업은 걸러내고 좋은 기업은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최고는 아니어도 최악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정리하자면 잘 팔고 잘 남기고 잘 운영해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데 그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뽑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걸 폰지 사기와 비교를 하니 덕분에 영상 아주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 참 갑론을박이 많은데 저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업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투자 중 하나라고 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성과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 재미없는 게 오히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파이를 이기기도 하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꼭 배당 성장 ETF만 정답인 것도 아니고요. 혹시 배당이고 뭐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두가 정답이라 외치는 스파이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맞으시면 끝까지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뭘 하실지는 그 다음에 천천히 고민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고요. 제가 뭐 이렇게 10시간, 20시간씩 걸려서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작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요, 그냥 좀 아쉽습니다. 최소한 주식은 폰지 사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점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진짜 폰지 사기에 당하시거든요. 솔직히 본인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금융 문맹이라 하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줄은 아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년 후에도 10년이나 일을 더 해야 되고 하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자식 부양하느라 본인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선진국들은 금융투자 다 잘해서 은퇴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는 틀린 게 없는데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일하죠. 일해야 되죠. 물론 변명거리는 많습니다. 지구 반대편 400년 전부터 배당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게 맞고요. 경제라는 게 아주 단시간에 급성장한 건 맞는데 아직 우리 머리, 소프트웨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욕하는 그 많은 기업들도 금융시장도 이제 막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에 맡기기보다 혹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할 시간에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부터는 수많은 선진국의 은퇴자들처럼 배당 받으면서 크루즈 여행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ETF 두세 개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꾸준히 투자하면 이기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고요. 종목 고민할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세요. 무엇보다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인생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식은 폰지 사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